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저희 모카 사무실 앞이에요. 아직 이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오늘 시승하는 차는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거의 저희가 탄 지 한 달쯤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 테슬라를 타면서 그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테슬라를 타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떠나보시죠. 젊음의 거리 강남시대로 저희가 왔고요. 강남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지 다 친구들이지. 아유, 저 친구들 많네. 자, 아무튼 강남에 왔고요. 강남에 와서 지금 테슬라를 타는데, 테슬라를 타는 분들의 대부분도 굉장히 젊습니다. 테슬라는 20대 30대가 정말 좋아하는 차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차를 타는 것뿐이 아니고 차를 즐기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단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뭐 코너링하고 서킷 가고 뭐 튜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RWD하고 비교 시승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RWD 오너분은 차를 임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카 매트 바꾸셨죠? 굉장히 좋은 매트입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그런 좋은 매트였고요. 여기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다루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깊어. 이만큼 깊거든요. 한두 번은 깊어서 좋아 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냥 뒤죽박죽 돼서 쓰레기통처럼 사용이 돼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난번 차주님은 여기다가 또 하나의 서랍을 만들어 넣으셨더라고요. 서랍의 종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또 그분은 여기다가 이 무선 충전 패드에 이렇게 고무로 덧대는 거, 사실 스웨이드가 좋죠. 감촉도 좋고 디자인에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좀 손때 타는 게 싫다, 먼지도 안 묻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은 이걸 고무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스웨이드 처리가 돼서 약간 뽀송뽀송하고 예쁜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스웨이드인 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바꾸면 됩니다. 이 안에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를 넣어서 이걸 주변하고 비슷한 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즐기는 물건, 덕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즐거움은 그런 데서도 있습니다. 그 애프터마켓 갖고 그러냐, 그렇게 치면은 뭐 현대차는 없냐, 현대차도 갖다 끼우면 되지 라고 할 텐데, 현대차는 없습니다. 테슬라만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같은 차를 오래 만드니까. 테슬라 전체의 차종이 지금 S3, XY 4개 있고 사이버 트럭 있고 이렇게 5개의 차종밖에 없는 데다가 그 실내를 똑같이 해서 가장 기본형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 차종이 200만 대가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차에 한번 튜닝용품을 만들면 100만 명의 소비자가 생기는 거야. 그 해만. 기존 소비자까지 하면 몇백만 명이 소비자가 그거 괜찮네 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몇백만 대가 팔리는 거라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반면에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보통 20몇 종 정도의 차를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현대기아 해서 15종 정도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튜닝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제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용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는 단순하게 타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즐기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그게 저는 굉장히 테슬라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테모에서 이것저것 사는데, 이건 테슬라 물건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테이블. 이게 한 2천 몇백 원 합니다. 2천 몇백 원. 물론 뭐 실제로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뒷좌석 모니터가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지 혹시 알아요? 미러링 되는 건가요? 미러링하고 비슷한데, 내가 만약에 뒷좌석에 어린이를 태워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차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를 태워야 될 일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저거 저렇게 하면 돼, 알았어 터치해서 네가 해봐 라고 하면은 못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처음 쓰는 건데. 그거 말고 그 왼쪽에 있는 거 그거 눌러, 아니 그거 말고 저거 눌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뒷좌석에 공조장치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영화를 틀어드릴게 라고 하면서 영화도 틀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지? 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끝났어. 미쳤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망하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는 핫스팟이 있으니까. 놀라운 건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내 폰에 있는 핫스팟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현대차 7,000얼마씩 받잖아요. 와이파이 그냥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 커넥티비티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에서 넷플릭스 되고 유튜브 되고 다 됩니다. 운전할 때는 안 보여요. 사진은 한 장씩 한 장씩 나와. 살짝 소리는 들리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영화를 볼 수는 없어. 야, 뒤에서 뭐 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걸 P를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하죠? 진짜 잘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과 뒤가 동시에 같은 걸 보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나 출발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주행 모드로 이렇게 가게 되면 뒤쪽 디스플레이는 계속 넷플릭스가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앞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돼요. 뒤쪽을 좀 이렇게 앞으로 밀어줄게요 뭐 라든지 뒤로 좀 눕혀보세요 라든지 접어버려 하고 딱 접어버릴 수도 있죠. 가방이가 접히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다시 올라가 가방 접히면 안 되지. 뒷좌석 열선 켜거나 열선 끄거나 이런 것들 다 됩니다.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진짜 이 멀티미디어 환경을 앞뒤에서 자유롭게 다루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각각의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테슬라만큼 세심한 자동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테슬라가 가장 세심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만든 것 같지 않고 IT 회사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에도 테슬라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냐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테슬라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예를 들면 목적지를 입력할 때 여기서 부산역 간다고 하면 부산역으로 가자. 부산역을 만약에 찍는다고 쳐보세요. 부산역을 딱 찍어. 중간에 상주 슈퍼차저에서 충전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 도착할 때 9% 남아있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죠? 좋은 기능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다른 메이커들은 이걸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도 해줍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있어요. 뭐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뭐 정말 토요타를 비롯해서 혁신이고 뭐가 없어. 그건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테슬라입니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자기가 관리해서 이 목적지로 가는 루트를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나면 내비게이션을 나한테 입력해야지 애플 카플레이에 입력하면 내가 거기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 주니? 라는 겁니다. 차선을 막 움직이고 현란한 운전을 하려면 결국엔 테슬라 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 맵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다. 테슬라 맵에 입력을 꼭 해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FSD를 위해서는 더더욱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FSD가 잘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FSD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테슬라 맵밖에 없을 때 이때 이게 편리한가? 라고 하면 솔직히 편리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우리나라 길은 미국 길하고 다릅니다. 미국 길은 고속도로에서 30번 축으로 나가라. 그럼 30번이 27, 28, 29 다음에 30이에요. 그러니까 출구가 번호가 있어. 몇 번 축으로 나가라 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출구 더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생뚱맞게 상주 IC로 나가. 상주가 어딘데? 처음에는 유심히 보죠. 근데 나중에는 그냥 무시하게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상주네 그러면서 확 나가게 되죠. 물론 그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얘기지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여기로 나가는 거야? 저기로 나가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독특하게도 모든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확대 정보를 보여줘요. 테슬라도 이제 확대 정보를 보여주긴 하는데 모든 경우에 다 보여주진 않죠. 그리고 차선을 모두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3차로로 가세요. 여기 2차로로 가세요. 1차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그러다 보니까 FSD가 없는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화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운전하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턴 바이 턴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어.
테슬라는 오로지 이 맵을 봐야 돼서 이 맵이 이해가 됩니까 혹시? 좀 어렵죠. 여기서 이렇게 가라는 게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직관적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내비게이션 카플레이를 너무 쓰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플레이 모니터, 테무에 있는 장비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걸 붙이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계기판이 없으니까 이 계기판 위치에 여기 모니터를 하나 붙이자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계기판을 이 위치가 아니고 이 핸들 위로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같이 보이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를 온수골 온천 안내 시작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차에 들어왔을 때 연결을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차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들어올 때마다 이미 연결이 돼 있다. 아니, 저는 블루투스로 오디오를 연결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여기 별도로 스트리밍이 있으니까. 테슬라 오디오는 내장 스트리밍으로 듣고, 그리고 이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받는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카플레이를 위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 대체 저런 걸 쓰는 사람이 어딨어, 좀 촌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은근히 편해요. 생각보다는 터치를 빠릿빠릿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카카오 앱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팀앱이라든지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팀앱으로 갈 수도 있고. 카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 삼성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에어플레이라든지 슈퍼링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에어플레이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되게 밝다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거랑 테슬라 화면이랑 카메라로 보면 확실히 실제보다 좀 더 어둡게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화면 굉장히 밝은 건데도 이 정도. 핸드폰 화면하고 비교했을 때 핸드폰 화면보다는 확실히 어둡다. 그럼에도 영상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에서 이 동영상 기능을 사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없는 자동차들, 트럭, 버스 이런 거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라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꽤 크고 동영상 플레이도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이 동영상 기능은 사실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되고, 기본적인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자동차 보면 여기 12.3인치 디스플레이 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 2개 달고, 뭐 이거는 옵션 가격만 100만원씩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달면 이거 되게 비싸겠네요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못해도 10만원은 줘야 되죠. 못해도 그러니까요. 이건 어지간하면 10만원 될 것 같은데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해요. 놀라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코드를 넣게 되면 제품 가격의 90% 할인 코드를 준다고 합니다. 90% 할인? 그럼 이건 7만원짜리니까 7,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코드를 어떻게 넣는 거야? 테무 신규 회원 코드 DXQ7984를 검색해서 13만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가. 쿠폰팩도 13만원짜리 주고 그리고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그렇구나. 어쨌든 제가 이 제품 링크는 아래쪽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품을 하나 더 사봤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장치인데 요거는 재밌는 게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야. 카메라가 뒤에 달려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블랙박스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힙니다. 카메라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도 조절되고 각도도 조절이 돼요. 가격은 10만원이고 메모리도 껴줘요. 사실 테슬라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 앞에 지금 소나타 있잖아요. 소나타 택시 있는데 저 차가 LF 소나타잖아요. LF 소나타는 센터 디스플레이에 별게 없습니다. 블랙박스는 별도로 달아야 돼. 블랙박스만 10만원 넘을걸? 그리고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원래 있지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이제는 중단됐죠. 더 이상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안 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내비 많이 보시잖아요. 카카오 내비를 위해서 스마트폰 달고 뭐 달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선으로 접속해서, 그래서 카플레이를 그냥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그냥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면서도 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사제 대비 쓰시던 분들은 사실 이걸로 바꾸시는 게 그런 분들도 아직 계시죠. 그러니까 사제네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아이나비라든지 뭐 아틀란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거치를 해서 쓰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업데이트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을 거치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을 어쨌든 어디다가 묶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다 사용하면서 안드로이드로 저런 것들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모델 Y 한 달 동안 타면서 느껴지는 게 테슬라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특히 차 만드는 능력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대단하죠. 있어요. 이제 테슬라는 대단합니다. 예전 모델 Y 타고 아까 전 같은 요 턱을 넘었으면 5만 대에서 막 찌꺼더더덕 소리가 났을 텐데 이젠 테슬라가 경쟁 모델 대비해서 오히려 더 조용한 자동차라서 선택한다. 기존 같으면 테슬라는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아야 되는 게 견디기 어려워,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어떤 차보다 조용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해 라고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대 자동차 중에선 이거보다 더 조용한 차는 없어요. 8천만 원이면 얘기가 좀 달라. 내리막에서 감속되는 것도 되게 좋네요. 회생제동을 감소되게 해놨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가속되는 느낌 진짜 부드럽습니다. 가속 감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전환이 차를 되게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 편리하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가속감, 감속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슬라는 이제 정말 도가 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속 감속을 잘 만드는 거, 과거의 자동차 회사들의 노하우라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차를 딱 도로에 가지고 나가보면 와, 이 차 되게 좋은데? 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 그것이 노하우였는데 전기차 시대는 그런 노하우가 테슬라한테 있는 거죠. 테슬라를 타보면 도로에 가지고 나갔을 때 야,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속 감속에서 멀미가 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주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 기능들이 잘 세팅돼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테슬라의 세팅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노하우죠. 테슬라가 이런 전기차를 한참 만들어 봤고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레거시 메이커들이 테슬라한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이젠 배워야 되는 입장으로 크게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버리네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봤자 테슬라는 테슬라지. 하지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영원한 회사는 없었죠. 여러분들이 예전 자동차 회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자동차 회사들,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무너지고 합병하고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한때는 GM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한때는 폭스바겐이 전 세계 1등이었고 지금은 토요타가 1등이지만 지금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해도 수동자동차가 반 정도는 됐지만 이제는 수동자동차가 없어졌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과연 오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 기존의 자동차들이 계속 변화될 때마다 이 강자는 뒤바뀌게 됐는데 이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과연 누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타보면 그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